그거는 니네가 뭔데 관련 규제를 해. 우리가 하든 말든 니네 신경 꺼.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흔한 이름들은 아니야. 우리나라가 6등. 우리나라는 인구는 6등이 아닌데 6등이 올랐어. 안녕하세요. 해피비니까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섹스올로지스트 엄재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센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성매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전 세계의 국가들에서 합법화를 할 것이냐 불법화를 할 것이냐, 합법화 불법화를 할 거면 어느 정도까지 합법화하고 불법화할 것이냐를 계속 논란 중입니다. 이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성매매를 합법했을 때는 이런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다른 나라들은 왜 합법을 채용하는 나라들은 왜 그거를 합법을 유지를 하고 고수하고 주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판단해봐서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성매매 합법화 불법화는 역사상 인간이 태어났을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답이다라고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고찰을 해본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매매의 역사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죠. 가장 오래된 직업 뭐냐? 군인, 강도, 정치인, 종교인, 5대 직업이 이 매매 직업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유재산이 생기고 나서부터 몸을 파는 이 성매매가 생겼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유재산이 있기 전부터 어떤 대화의 방식, 감정의 교류 방식, 놀이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직업으로 아닌 것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의 대상이고 이제 토론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유재산이 없을 때도 성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두 번째는 여러 가지의 동물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노보노 침팬지나 돌고래 같은 경우에서는 지능이 높은 영장류일수록 성을 종족 보존이나 2세를 태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나 놀이, 유희, 쾌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동물에서도 이 성매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바에 의해서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죠. 이 모든 거의 기본 전제 조건은 인간이 누구나 성욕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성욕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고 어떻게 자제하고 통제할 것이냐를 우리가 논제해 보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지만 성욕을 개방시켜주고 풀어줄 것이냐, 자유를 존중해 줄 것이냐, 아니다, 욕망이란 거는 어느 정도 국가나 사회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마다 성을 억압하는 정도,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국가별로 일단 성매매의 시스템이 합법화, 불법화 이렇게 두 가지 단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적어도 오늘 이 채널을, 오늘 이 영상을 본 분들은 이 논란에 대해서 정치쇼나 백분 토론이나 친구들끼리, 연인끼리 싸움이 났을 때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대화 토론은 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불법이다 하는 쪽부터 해서, 자, 기본적으로 성구매자,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 판매자가 있어요. 포주 알선하는 데가 있고, 근데 이 불법화, 이제 한국, 러시아, 중국이 대표적 나라입니다. 성구매자도 불법이고 판매하는 사람도 불법이고 포주 알선도 불법이고, 당연히 국가에서는 공창제도를 절대 도입 안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게 안 돼. 왜? 이거는 율락행위라고 그러죠. 율락.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복지국가에서 많이 하는 성매매는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을 보호해주는, 성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을 안 합니다. 판매자는 합법이고 구매한 사람만 처벌을 받아요. 한마디로 예전 집장촌처럼 인신매매나 강요나 폭행이나 빚더미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한 성피해자들이라고 보는 해석인 거죠. 여기에서의 함정은, 그럼 남자가 판매자면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자발적으로 한 여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조금 더 열어주는 거예요. 포주 알선 공창만 처벌을 해야 되고 불법이고, 개인 간의 성거래는 국가가 규제할 이유 없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라고 돼 있어요.
개인간은 아니고 포주 알선에 의해서 했더라도 담당 관계했던 그분들은 처벌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호주 공창제죠. 당연히 개인 간의 거래랑 합법이고 공창,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역에서만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된다. 국가가 너 성매매 종사자라는 걸 월급을 얼마 받는지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그 시세, 수가 성매매 화대 또 국가가 규제하겠다는 거야.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국가가 성병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니네 동선 어디 가지 마. 다른 이 지역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래서 이 종사자들 등록을 하면 니네들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은 무조건 성병 검진 받아야 돼. 이 공창제의 원리예요. 그 다섯 번째가 이제 끝판왕. 국가는 니네가 뭔데 규제를 해. 우리가 하든 말든 니네 신경 꺼. 이거는 인간의 권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고 성은 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는 거야. 내 몸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니네 국가가 니네들은 아무것도 내 몸에 터치할 수 없어. 이게 소위 말하면 전부 다 합법이에요. 국가가 건들지 마. 그러니까 독일보다 더 개방적인 시스템인 거죠.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흔한 이름들은 아니야. 제3세계 국가처럼 뭐 리투아니아 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성매매 합법부법의 시스템이 5가지가 있지만 성욕을 푸는 단계도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쉬운 게 뭐야? 안 하는 거, 참는 거 스님처럼 사리가 나올 때까지 참는 거야. 두 번째가 이제 자유.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세 번째가 연애나 결혼에 의한 사랑에 의한 관계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뭐 원나잇도 있고 짧은 만남도 있고 자유 아니면 연애결혼인데 의한 섹스인데 연애결혼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고 자유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그분이 성욕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얘기를 했을 때 이 성범죄라는 거는 결국 성욕구를 푸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성매매가 네. 합법인 나라들도 있지만 합법이 되게 되면 세금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성욕이라는 거는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나라의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미국에 이제 지하경제 조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낸 통계인데 연 매출 30조, 그 다음에 전 세계 6위 시장, 그 다음에 이 30조라는 건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은 근데 우리나라 커피 산업이 한 5조 내외 정도 됩니다. 이 성매매 산업 시장은 5배, 6배라는 거죠. 커피 산업 시장이. 근데 중요한 건 커피는 제대로 된 산출인데 성매매 이 규모는 30조는 예상 추정치예요. 어떻게 추정한 거냐? 경찰이나 검찰에 송치된 확인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아낼 수가 없는 것들은 더 된다는 거죠. 국가별 1인당 성매매 지출 비용 이 통계로 나온 게 있어요. 했는데 1등이 스페인 65만 원 1년간 쓴다 그러더라고요. 스위스가 1년에 51만 원을 쓴대요. 근데 남자가 우리나라 남성이 이제 29만 원으로 3위를 전 세계 3위. 그래서 이거 내가 한 해석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이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기 싫어서 성매매를 종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독일은 아니다 이런 거죠. 심지어 독일은 공창제 합법이 된 나라니까 불법인데 우리나라는 생계가 아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또 하나의 해석은 성윤리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무너져 있는 거다.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야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성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거를 그렇게 문제시 삼지 않는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뭐 해석은 시청자들이 댓글에다가 다른 해석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걸 읽어볼게요. 그러면 전체 종사자 수는 누가 제일 많냐? 이거는 뭐 국가 인구수 따라가는 겁니다. 1등이 중국이죠.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근데 2등이 인도, 3등이 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독일, 우리나라가 6등. 우리나라는 인구는 6등이 아닌데 6등이 올랐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이 성매매 같은 경우에 지금 여성 인권을 위해서 성매매를 불법화 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실제로 이 여성은 거기서 폭행, 억지로 한다거나 자발적이 아닌 싫은데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경찰에. 왜? 불법이니까. 그래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이걸 불법이냐 할 거냐 합법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여성 인권 단체도 의견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인권을 위해서 보호해줘야 된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처벌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너무 학대랑 처벌과 욕설과 폭행, 강간이 너무 많은데 하나도 신고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의 그런 시스템, 여성은 합법화 시켜야 된다,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은 30만 명이 우리나라 지금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30만 명이면 뭐 엄청난 건데 뭐 추정치고 훨씬 많다라고 돼 있죠.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오롯이 이제 이유가 도덕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합법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다른 나라보다 성에 대해서 개방돼 있는 행동은 하는데 배꼽 아래로는 개방돼 있는데 이 목적 위로는 개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입을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투표를 붙일 수도 없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론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논의 자체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 민감한 주제죠. 성매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